반갑습니다. AI 이야기꾼 이하이입니다. 삼국야사.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AI 혁명의 중심이 된 한글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지만 단 하나의 글자 한글이 AI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과 함께 한글이 과학적 원리로 AI 혁명을 일으키고 있죠. 600년 전 작은 나라. 임금이 만든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기술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마이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알게 되고 언어학 교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구글과 일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대학 시절 저는 국제외교학과를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죠. 뉴스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 휴전 국가이고 언젠가는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라라고 인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한글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궁금해서 물어봤죠. 친구는 이거 한글이야, 우리나라 고유 문자. 그 순간 제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고유 문자라고 너희 나라만의 문자가 있다고? 그 친구의 설명은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드셨어. 너무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워서 한글이라고 불러.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푹 빠졌어요. 그 친구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글의 구조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매료됐죠. 한글을 배우면서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전공을 바꿨어요. 국제외교학에서 언어학으로요.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죠. 세계에서 한글만 어떤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왕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언어에 맞게 체계적으로 만든 글자예요. 제 열정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언어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전 한글의 구조와 AI 언어 모델의 연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학계에서 꽤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구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이클 교수님 안녕하세요. 구글 AI 연구팀의 사라 존슨입니다. 교수님의 한글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팀과 협력하실 수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구글이라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잖아요. 사라와의 화상회의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AI의 언어 이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라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특히 한글의 형태소 결합 원리를 AI에 적용하면 더 유연하고 정확한 언어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순간 제가 그동안 해온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이라는 오래된 문자체계가 최첨단 AI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죠.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한때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구글과의 협업이 시작하고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특히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에 대해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 팀은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과 AI의 결합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결과 한글의 구조가 AI 언어 모델에 얼마나 잘 맞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죠. 이 새로운 발견들을 정리해서 구글 내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한글 AI 융합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요. 발표 당일 구글 본사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로 가득 찼어요. 긴장도 되고 설렘도 가득했죠.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AI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줬을 때는 다들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우리의 연구 결과를 하나씩 설명해 나갔어요. 한글의 구조가 AI 언어 모델에 얼마나 잘 맞는지, 어떻게 언어 생성 능력을 향상시켰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줬죠. 제 설명이 끝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온 참석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독일에서 온 슈미트 박사가 일어났어요. 마이클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언어 모델에 이렇게 잘 적용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혹시 이 원리를 다른 언어에도 적용해 볼 계획이 있나요? 그 뒤를 이어 프랑스의 듀퐁 교수가 말했어요. 저도 이 연구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글의 조합 원리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네요. 이것이 미래 언어 처리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온 첼리 교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도 이런 연구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좋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저는 우리 연구가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타나카 교수 같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우리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많은 연구자들이 저희 팀에게 다가와 협력 제안을 해왔어요. 특히 다국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후 우리 연구팀이 프로젝트에 몰두하던 어느 날 아침 사라가 흥분해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마이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개발한 한글 기반 AI 모델이 다국어 번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가 30% 이상 향상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흥분됐어요. 우리의 연구가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AI와 한글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AI의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그 원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글의 조합 원리를 AI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였어요. AI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해졌거든요. 마치 AI가 한글처럼 생각을 조합 부합해 내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사라가 어느 날 말했어요. 우리가 한글의 원리를 이용해 AI의 사고체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도 많았어요. 한글의 복잡한 문법 체계를 AI에 완벽히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어의 높임법이나 문맥에 따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AI가 제대로 파악하게 만드는 게 큰 과제였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언어학자, 국어교사, 심지어 시인들까지 초청해서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AI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AI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언어의 미묘한 표현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마치 한글이 AI에게 언어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글 AI 언어 이해 증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글의 원리를 이용해 AI의 전반적인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였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연구 결과가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의 슈미트 박사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마이클, 당신들의 접근법이 다른 언어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특히 보카버가 많은 독일어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죠. 슈미트 박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 소식을 계기로 우리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팀들과 협력하면서 한글의 원리를 각국 언어에 맞게 응용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발신인은 일본의 타나카 교수였어요. 이메일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타나카 교수가 우리의 연구를 자세히 검토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연구가 가진 혁신성과 잠재력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AI에 적용한 부분이 정말 탁월했어요. 그 후 타나카 교수 협력으로 우리는 일본어 한국어 AI 번역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한자와 한글 그리고 AI의 만남, 정말 흥미진진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한글과 한자의 특성을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델은 의미를 전달하는 한자의 특성과 소리를 나타내는 한글의 특성을 동시에 학습했죠. 우리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변화들이 정말 놀라웠죠. 어느 날 파리에서 열린 AI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일이에요.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프랑스 연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특히 한글의 구조를 AI에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감사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건 한글이었죠. 혹시 그 문신이 한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사랑이라고 쓰여 있어요. 한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문신으로 새겼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하나의 예술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해외에서 한글의 영향력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거리를 걷다 보면 한글로 된 간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런던의 패션 매장에서는 한글이 프린트된 티셔츠들이 인기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었죠.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저는 한글의 세계적 영향력을 실감했어요. 이탈리아 체조 선수 엘리사 이오리오의 등에 새겨진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한글 문신과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의 트레이닝복 옷깃에 쓰인 누구든 모두가 라는 문구를 보며 한글이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시각,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매료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어가 미국에서 영어, 스페인어 다음으로 자주 들리는 언어가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TV에서는 한국어 대사가 자주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런 현상에 대해 재미있는 분석을 해줬어요. 그녀 말로는 이건 단순히 한류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해요. 한국어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대요. 아이고나, 괜찮아 같은 표현들, 이런 말들이 감정을 전달하는데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AI 언어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글의 세계화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한국어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욕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느 날 연구실에서 외국 게임 스트리밍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인 스트리머가 게임에서 실수할 때마다 아시시발 아이씨 이 같은 한국 욕설을 연발하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일 거라 생각했는데 댓글을 보니 많은 시청자들도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좀 더 조사해보니 이런 현상이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 이후로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욕설들이 써진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요. 사라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화 간 소통을 위한 AI 프로젝트도 추가했어요. 이 AI는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영어로 I'm sorry라고 말했을 때 상황에 따라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이고 등 다양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게 됐어요. 아이고라는 표현이 특히 흥미로웠죠. 사라가 이 아이고라는 표현이 정말 신기해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우리 AI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연구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의 감탄사와 관용구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이고뿐만 아니라 진짜, 대박, 어머나 세상에 그 같은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죠. 일본에서 온 연구자도 한국인 김밥에 대해 감탄했었죠. 일본의 스시나 막기와 비슷하지만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라고요. 특히 길거리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 언어, 예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AI 프로젝트는 이런 한국 문화의 세계와 흐름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됐어요. 특히 유엔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선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했죠. 일의 시작점에 한글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와서 세계인의 소통을 돕고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니 세종대왕님이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상상해보면 재미있어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빗대어보면 아이고 진짜? 내가 만든 글자가 이렇게 대단해진 거야. 대박! 이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현재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암호 체계가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한글이 정보, 보안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한글의 이런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의 AI 연구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한글의 구조를 활용해 AI가 새로운 개념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이런 연구가 성공한다면 AI의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해요. 그리고 우리의 AI 연구가 이런 한글의 잠재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한글과 AI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글과 AI의 융합 연구가 진전을 보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의 연구가 세계를 조금씩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들을 시작할 때마다
과연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만든 이 기술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지만 잊지 말 거라. 언어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니. 이 상상 속 세종대왕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연구실로 향합니다. 한글과 AI의 만남이 가져올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저희를 이끌지 정말 기대되네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글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과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 AI로 한글을 연구하는 구글과 언어학자 마이클 교수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과연 구글이 한국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AI 언어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눈은 별처럼 빛나네. 당신의 미소는 봄처럼 따뜻하네. 이별들로 가득